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총 네 가지 그 컨셉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어, 인스턴스처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점을 찍고 어트리뷰트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 어트리뷰트 이름 중에서 컬럼 이름에 해당되는 어트리뷰트이 있고 그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컬럼을 선택하는 거하고 이제 동일한 효과를 준다. 그래갖고 이제 점을 찍고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딕셔너리처럼 생각을 해갖고 대괄호를 열고 닫아갖고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 .ilog이라는 거를 쓰면은 그거를 이제 통째로 numPy 어레이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numPy 어레이에 접근을 하듯이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log을 쓰게 되면은 그걸 이제 통째로 아래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뭐 아래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티블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이 있고 이거를 그냥 제가 여기 표를 만들어 갖고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그 로우하고 컬럼을 선택할 때 로우를 이제 또 단일 레이블 그냥 하나의 로우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식으로 이제 단일 레이블을 선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컬럼도 단일 레이블로 이렇게 첫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는 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우를 단일 레이블로 컬럼을 단일 레이블로 선택하는 거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고 로우를 이제 레이블들의 리스트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의미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컬럼도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로우의 슬라이싱, 컬럼의 슬라이싱은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로우를 슬라이싱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는 요런 동작을 의미하고 컬럼을 이제 슬라이싱으로 선택한다는 거는 요렇게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것들이 이제 어떤 건 되는 게 있고 어떤 게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점 i로그 써갖고 만약 이걸 넘파이처럼 해석을 하면은 이 여섯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점 로그를 쓰게 되면은 이 여섯 가지 방법이 이제 동일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해석하기 쉬운데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랑 이렇게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뭐 컬럼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 있죠. 이거는 그 단일 하나의 컬럼을 선택하는 것만 가능하고 뭐 컬럼들의 리스트를 선택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은 당연히 불가능했죠. 그리고 어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요게 지금 딕셔너리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단일 레이블로 컬럼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하면 가능했죠. 요거는 이제 딕셔너리에도 가능했으니까. 근데 그 컬럼들을 선택할 때 이 단일 레이블이 아니고 레이블들의 리스트를 전달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이 가능했는데 얘는 이제 딕셔너리에서는 이제 선택이 되지 않던 방식이고 얘는 이제 가능한 딕셔너리에서 좀 더 추가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만약에 이렇게 그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은 로우들이 선택이 됩니다. 0부터 이제 4까지 끝점이 포함 안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로우들은 이제 슬라이싱으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데 또 단일 그러니까 이거를 이 로우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그 컬럼들을 여러 개 이제 선택하는 문법이랑 좀 겹쳐가지고 이렇게는 이제 선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일 로우를 어, 단일 레이블로 로우를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첫 번째 로우를 뽑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입력을 이제 잘못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얘가 조금 그 외우기가 까다롭죠.
요게 좀 헷갈리지만 아무튼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모든 방법이 지금까지 배운 건 이제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뭐 뭐뭐점 아이록이나 뭐뭐점 록이 이제 제일 좋은 방식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타이핑하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쓰면서 느끼는 점들을 이렇게 좀 요약을 했는데 이 점을 찍고 어트리뷰트에 접근하는 게 아까도 이제 설명했는데 그 컬럼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컬럼을 선택할 때 지금 한정해갖고 제가 이거 선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데이터를 처음에 딱 받으면 컬럼들의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니면 대충 알고 있거나 그럴 때 점을 찍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앞글자만 컬럼의 이름을 대충 알고 있어도 적당히 이렇게 뭐 자동 완성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컬럼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만약에 내가 그 요렇게 딕셔너리로 이제 접근을 컬럼을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그 컬럼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어야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요 방식보다 불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핑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 록도 마찬가지. 록도 이제 정확한 컬럼 이름을 알고 있어야지 요런 식으로 그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슬라이싱을 쓰는 경우에는 양 끝에 그러니까 얘 양 끝에 있는 ATT하고 미드라는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이 중간에 것은 몰라도 알아서 이제 뽑히게 되는 뭐 그러한 점도 있죠. 그래서 록도 그 뭐 어떤 건 이제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컬럼 이름을 알고 있어야지 양 끝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되니까 이것도 정확한 컬럼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이록은 그 컬럼 이름을 몰라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번호로 뽑으면 되니까. 아까 뭐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이렇게 그냥 번호로 매겨버려서 뽑아버리니까 이 컬럼 이름을 이제 몰라도 되는데 대신에 내가 그 특정 컬럼, 그러니까 내가 뭐 만약에 기말고사 점수를 뽑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말고사 점수가 그 저장이 되어 있는 컬럼이 몇 번째 컬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세 번째 뽑을래, 네 번째 뽑을래 이렇게 그 운에 뭐 맡겨갖고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뽑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이제 뽑을 수 있는데 그 컬럼이 그러니까 내가 특정 컬럼을 뽑고 싶을 때 그 특정 컬럼이 이제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뽑을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 네 개 중에 하나만 딱 기억을 하기보다 네 가지 방법을 이제 잘 익숙하게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그 인덱싱을 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 강의 노트에도 이런 실수 많이 한다고 썼던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에도 이제 쓰는 거를 보니까 그거를 쓰고 난 이후에도 그냥 한 번씩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하고 제가 왜 실수했는지 막 에러를 찾는데도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안 찾아지고 이게 왜 안 되지? 당연히 돼야 되는데 하고 좀 당황을 한 경험이 한 1년에 한 서너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혹시 여러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여기 그 컬럼을 뽑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뽑을 수 있죠. 딕셔너리처럼 생각을 해갖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컬럼을 뽑는 이제 올바른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능한 방법이고 얘도 이제 가능한 방법인데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뭔가 자주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실수죠. 그래서 이 요런 것들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제가 이제 수업할 때마다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과 열을 선택하는 방법 1단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2단계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조건에 맞는 롤을 선택하는 방법, 제가 필터링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가정을 할 때 제가 로우들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이제 정수라고 이제 생각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우는 보통 이제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로우를 선택할 때는 몇 번째 관측치부터 몇 번째 관측치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특정 조건에 맞는 로우들만 뽑아갖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로우들을 이제 선택할 때 필요한 테크닉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예제를 살펴볼 건데,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이 이런 거를 쓸 거고, 어, 출석 점수가 뭐 한 90점 이상이고, 어, 레포트 점수가 50점 이하인 이제 이러한 관측치들을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90점 이상이고, 그럼 90점 이상이면은 true가 나오고, 90점이 되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이런 학생이 몇 명 있지? 꽤 많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레포트 점수가 50점 이하인 학생들도 뭐 50점 이하면은 true고, 50점보다 이제 많으면은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요 두 개를 이렇게 가로를 묶어줘 가지고 엔드를 이제 넣게 되면은 이 두 조건에 만족되는 것들만 이제 true라고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DF에 넣어서 전달을 하면은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출석이 90점 이상, 일단 레포트는 50 이하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히게 돼요. 어, 요게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뽑은 거죠. 그리고 요거랑 이제 똑같이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거 전체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넘파이 어레이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해도 뽑힐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뽑히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뽑는 방법은 어 이거를 리스트화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결과는 타입을 찍어 보면은
판다스 시리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판다스 시리즈를 넣게 되면은 그 여기서는 이제 출력이 되지 않고 요거를 제가 리스트라고 이렇게 묶게 되면은 이 트루 펄스들이 포함된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전달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근데 어 시리즈를 그대로 전달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은 요거는 일단 가능하고 df 대신에 df.log로 바꿔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df 대신에 df.ilog로 바꾸면은 불가능한데 그 안에 있는 그 트루퍼스 포함된 애들 있죠. 얘를 리스트화 시키면은 가능합니다. 요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이 위에 있는 두 개들도 얘를 명시적으로 리스트화 시킨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하면서 문법을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한 겁니다. 얘도 물론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음.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잠깐 정리를 하면은 롤을 지금 그 트루퍼스가 포함된 불로 뽑고 싶은데 그 트루퍼스로 포함된 그 뭐 어떤 이 벡터가 판다스 시리즈 형태이면은 일단 뭐 얘는 당연히 이게 안 되고 시리즈 형태면 여기는 가능하고 아이록은 이게 불가능하고 록은 이게 가능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죠. 그쵸? 얘는 그냥 안 되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요거 세 개만 따지면은 얘는 가능하고 얘는 불가능했고 얘는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내가 리스트화 시켜갖고 전달을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셋 다 가능합니다. 그쵸? 음. 자, 이제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 제가 1을 비워놨는데 첫 번째 방법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커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커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요 메소드를 쓰고 그냥 그대로 치면 돼요. 출석이 90, 레프트가 50,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 안에 이제 넣을 거를 이렇게 문자열로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던 결과가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물론 이거를 조금 이제 다르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이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가로를 없애도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 지금 세 개 중에서는 요게 제일 간단해 보이잖아요.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
우선 이 세 번째 방법 요거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면은 쿼리를 쓰면은 이 따옴표를 써야 된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df.att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행을 선택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할 필요 없이 행의 이름만 이렇게 써도 쿼리는 쓸 수 있는데 얘는 일단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가로를 생략해도 되지 않아요. 요거를 생략해도 연산자 우선순위가 꼬이기 때문에 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는 쿼리를 쓰는 게 훨씬 쓰기 편하고 좀 가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커리가 이제 되게 편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이 맵이랑 람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요거 이제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